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에 나오는 발전공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대한 양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살짝 버리시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적으면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또 버리자니 찝찝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주 나오는 개념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뭐 지금 이 강의에 부담 전혀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냥 배속으로 여러분들 틀어놓으시고 쭉 보십시오. 분명히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어차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력 발전부터 들어갈게요. 수력 발전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수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수두, 뭐 압력 수두, 속도 수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수두는 뭐 압력을 미터로 나타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압력을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뭐다 단위가 위치 수도의 단위도 미터구나. 압력 수도의 단위도 미터구나. 속도 수도의 단위도 미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압력 수도가 될 거예요. 네. 위치수도 같은 경우는 뭐 나올 리가 없겠죠 거의. 왜냐면 위치수는 그게 답입니다. 3m면 3m, 4m면 4m, 5m면 5m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고요. 이제 속도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시간에 어렸을 때 한번은 기억해 보십시오.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아마 기억나십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인데 요거랑 위치 에너지를 뭐라 하죠? mgh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다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속도수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속도수들은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 mv제곱이랑 mgh에서 미터가 되는 건 요 h밖에 없죠. 여러분들 m은 또 미터 아닙니까? m은 질량입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입니다. 그럼 h에 관해서 이 친구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h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 g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게 뭐다? 이게 미터 단위가 되겠죠. 또 속도를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저거를 정리하면 속도는 루트 2gh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공식인데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공식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 공식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 다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수도가 여러분들 단위 환산할 때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압력수도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숫자 0입니다. 숫자 0을 붙여라. 이 뭔 소린가? 숫자 0을 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수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압력을 오메가로 나눈 겁니다. 그럼 오메가가 뭐냐? 오메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0kg per 미터 3승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물의 특징입니다. 이제 물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가로 1m, 세로 1m 이런 정사각형이 있잖아요. 가로 1m, 높이 1m, 세로 1m 이렇게 되는 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1000kg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거 필요 없고요. 저희는 0을 붙이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압관 안에 한 점에서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9kg/cm 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입니까? 여기 공식이 이제 P가 되겠죠. 이 친구가 뭐다? 이 친구가 P가 됩니다. 그리고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s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이건 필요 없는 쓸데기 없는 거죠. 낚시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수들을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정석적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9 kg per 센티미터 제곱이구나. 그리고 오메가로 나눠야 되니까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0으로 나눠줍니다. 1000 하면은 kg per 미터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위를 환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킬로그램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센티미터 제곱분의 1 그리고 미터 3승분의 1이니까 두 개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자, 9 미터 3승이 되고요. 밑에는 1000 센티미터 제곱인데 바로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뭐가 된다? 90m가 나오거든요. 0을 붙여라고 한 게 뭐냐면요. 이 9죠? P가 9가 나왔잖아요. 여기다 0 붙이면 돼요. 9가 나오면 뭐예요? 90. 8이 나오면 80. 6이 나오면 60.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0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것에 대한 정의인가라고 묻습니다. 이건 바로 이거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연속의 정리입니다. 네, 이렇게 단답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계산 문제 뭐냐? A1, V1. 이게 넓이랑 속도랑 곱하면 단면적이랑 속도랑 곱하면 이게 Q, 유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1, V1이랑 여기 A2, V2랑 어떻다? 같다. 물이 뭐 빠져나가겠습니까? 여기서 물이 흘렀는데 여기 똑같죠. 예. 그러니까 뭐다? A1, V1, A2, V2. 예, 요거 공식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보나마나 뭐 A1, V1, A2 주고 V2를 구하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개념은 유량도, 그리고 유한곡선, 그리고 적산 유한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유량도입니다. 유량도는 일기처럼 매일매일 그 하천의 유량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1월 1일에는 유량이 한 요 정도 있었어. 그 다음에 뭐 1월 2일에는 유량이 한 요 정도 있었어.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해서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유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량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유한곡선입니다. 유한곡선은 뭐다? 이 유량도랑 다르게 유량도는 날짜 순으로 배열을 했죠. 얘는 크기 순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많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 많은 것부터 나열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라고 합니다. 다음 중 유한곡선을 골라라 이러고 막 이상한 그래프 있고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유한곡선은 떨어지는 그래프를 때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산 유한곡선의 목적에 대해서도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 적자가 뭡니까? 적분, 그리고 적금. 그러니까 유량을 다 모았다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댐 설계할 때 쓴다고요. 댐 설계. 그리고 뭐 저수지 용량 설정. 용량을 딱 결정할 때 요럴 때 뭘 쓴다? 적산 유량곡선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또 유한곡선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뭐 갈, 저, 평, 갈, 저, 평, 풍, 고, 홍. 갈, 저, 평, 풍, 고, 홍. 요거 6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은 갈수량이고요. 저는 저수량, 평은 평수량, 풍은 풍수량, 고는 고수량, 홍은 홍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수량 같은 경우는 365일 중에 며칠? 355일. 저수량은 275일. 평수량은 185일. 풍수량은 95일.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독적으로 갈수량에 대해서 물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5일을 기억하시고요. 355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80을 하면은 275가 나오고요. 899 마이너스 90을 하면은 185가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90을 하면 95일이 나옵니다. 899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갈, 저, 평, 풍 요거는 왜는데 수치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갈이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3이 되는 거고 저는 2가 되는 거고 평은 1이 되는 거고 풍은 0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최대한 수치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량, 높을 고의 수, 물 숫자니까 뭐가 많겠죠. 자, 어느 정도 많냐? 얘는 매년 한두 번 정도. 고수량, 풍수량은 구별하기 쉽습니다.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의 유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수는 뭐다? 홍수량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이 아니라 3에서 5년.
한 번 발생하는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이것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수발전, 양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 뭐다 놨다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심야에 뭐 전기를 쓰겠습니까? 별로 안 쓰잖아요. 그때 많이 모아두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나 여유가 많으니까. 심야 때, 뭐다 놨다가 낮에 많이 쓰죠. 낮에 많이 쓰니까 요때 쓴다고요. 심야 때 모아놨다가 낮에 쓰는 거를 양수발전, 양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유효낙차라는 뜻인데, 유효낙차라는 거는 유효한 낙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총 낙차에서 손실되는 낙차를 반드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기의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써야 되는 게 뭐다? P는 9.8 곱하기 QH 이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만 써드리면요. P는 뭐다? P는 다행히 출력이니까 뭐다?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9.8 Q는 뭐다? 유량이죠. 그래서 Q의 단위는 뭐다? 여기 옆에 나와 있지만 미터 3승/, S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H는 뭐다? 그냥 높이, 낙차가 아니라 뭐다? 유효 낙차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 효율만 곱해주면은 발전기의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옆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총 낙차가 300m라 나와 있고요. 사용 수량은 20m 3승/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Q 값이 되겠죠. 이때 수력 발전기의 출력은 몇 메가 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P는 여기서 P는 킬로와트라는 거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P는 킬로와트죠. 자, 9.8 그리고 Q는 뭐예요? 사용 수량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이라 했죠. 20 미터 3승 세크. 그리고 H는 뭐라고 했어요? H는 유효낙차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유효낙차가 아니라 총낙차입니다. 여기서 손실낙차는 뭐라고 했어요? 총낙차의 6%. 그러니까 총낙차 300m의 6%니까 18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낙차 300m에서 18m를 빼준 게 뭐죠? 유효낙차가 되기 때문에 300에서 18을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안 빼셔도 되는 게 300m에다가 여러분들이 0.94를 해주게 되면 뭐죠? 이게 유효낙차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효율을 곱해준다고요. 자, 효율이 뭐죠? 0.9, 0.98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죠? 킬로와트가 되겠죠. 근데 물은 건 뭐예요? 메가 볼트 암페어니까 킬로와트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줘서 단위를 맞춰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단답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특유 속도에 크기를 큰 것부터 나열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막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유 속도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펠, 카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빠를까요? 카가 뭐죠?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제일 빨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카 순서대로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펠은 펠턴 숫자고요. 푸는 프란시스 숫자고요. 카는 카플란 숫자입니다. 네, 앞으로 뭐 특유 속도의 크기를 묻는다고 하면은 카만 기억하셔가지고 카가 제일 빠르다. 자동차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묻거든요. 여기서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출력 공식 뭐라 했죠? P는 9.8 QH 이타 이렇게 됐죠. 예,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H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H가 뭐죠? 낙차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뭐다? 뜻이 뭐다? 흡출관을 쓰는 게 낙차를 높이기 위해서. 네, 요거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진짜 출력이라서 이게 뭐 정의가 아니라요.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낙차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늘리기 위해 가지고 흡출관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공동현상은요, 여러분들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쁜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안마되는 그런 탕이 있잖아요. 막 기포가 엄청 세게 올라잖아요. 이제
그런 기포들이 막 부식을 시키고 뭐 침식시키고 막 소음 발생하고 하여튼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 제수문입니다. 제수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을 조절합니다. 정말 돌겠습니다. 조정한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차의 조속기가 예민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푸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다. 너무 예민해. 오늘 너무 예민한데 배가 아프네. 그렇죠. 예민하면은 배탈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배탈이 아니라 얘는 탈조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돼. 배탈조를 일으킨다. 예민하니까 배탈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조합 수조 중에서 뭐 서징 주기가 빠른 거는 뭐냐, 저수지의 이용 수심이 큰 경우는 뭐냐, 클 때 유리한 수조는 뭐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서징 주기가 빠르다. 빠른 뭐예요? 빠르면 자동차라고요. 차. 그래서 자동조합 수조. 저수지 이용 수심이 크다. 수심이 크구나. 그러면은 수실 조합 수조.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찝찝해서 못 끝내겠어요.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 수량을 OC로 1년간 계속 발전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OC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발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유황곡선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유황곡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그래프가 된다고 했고, 지금 OC로 발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PD는 보세요. OC보다 더 많죠. 여유로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기는 지금 DE 요구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OC를 채우고 싶은데 지금 얼만큼 부족해요? 요만큼 부족하다고요. 이만큼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만큼이 필요한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다? D, E, B, 면적 DE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에. 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뒤이어서 네, 화력 원자력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력발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에 이런 정의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더 쉬워져요. 근데 사실상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화력발전이라는 것은 석탄과 기름을 연료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해요? 태우죠. 태우면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보일러 수를 증기화한다. 말 어렵지만 물을 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끓여서 기체가 되겠죠. 그 기체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구동시키는 거고, 이 터빈이 발전기를 이제 움직이게 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이런 거를 화력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을요 그대로 왼쪽에 그림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일단은 보일러 수를 증기화해야 되니까 물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가 바로 이제 급수펌프입니다. 급수펌프. 이제 급수펌프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준다? 급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보일러 수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일러라는 곳입니다. 보일러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야겠죠. 석탄, 기름, 연료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끓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네, 여기서 이렇게 증기가 나옵니다. 이 증기가 나옵니다. 이 증기를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과열기라는 친구가 또 들어갑니다. 과열기라는 친구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과열시킨다. 더 열을 과한다. 그래서 증기에 더 과열을 시킨 다음에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내준다 했어요? 아까 터빈을 구동시켜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터빈이 여기 있는 겁니다. 터빈이 이제 이 증기 에너지로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터빈이 어떻게 해요? 제너레이터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이제 기체들, 기화된 것들이 이제 남은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한다? 복수기라고 합니다. 복수기. 복수기, 이제 복자가 이제 복기한다, 복자하는 거고, 수가 물이니까 물로 복기를 시킨다. 남은 것들을 복수기를 통해서 물로 바꿔서 다시 급수펌프로 넣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복수기가 바로 화력 발전에서 그 열 손실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열 손실이 제일 많고요. 연 손실이 약 얼마나 되냐? 공급 에너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열 손실이 제일 많고 50%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인데 그 순서를 골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이해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예요? 급수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그리고 다시 급수펌프. 요게 답입니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 그림을요,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사이클이죠,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기계공학과 애들이 연력학 때 배우는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개만 우리는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리려고 하는 게 뭐다? 카르노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아이디어란 거죠.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꿈꾼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가장 열효율이 좋은 사이클은, 그럼 당연히 카르노 사이클이 되겠죠. 맞죠? 무조건 카르노 사이클이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친구를 그릴 때 세로축에는 뭐 T, 온도입니다. 이게 온도. T는 템퍼러처죠. 자, 가로축에는 S. S 뭐야? 이거 라플라스야? 라플라스가 아닙니다. S는 엔탈피라는 겁니다. 엔탈피라는 것은 단위 무게의 물이나 증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열량입니다. 다 필요 없고 열량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증기의 엔탈피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증기의 자멸, 증기의 뭐 보유 열량, 증기의 기하 열량, 증기의 증발열 이론. 너무 헷갈립니다. 정말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기 1kg의 보유 열량, 안 보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사이클이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T는 뭐라 했죠? 온도라고 했죠. S는 엔탈피, 안보열, 보유 열량, 그러니까 열량. 네, 그러니까 S는 열량이라고 했죠.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세요. 여기 얘는 뭐예요? 온도가 지금 어때요? 똑같죠? 얘도 온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 친구들을 등온이라고 합니다. 등온. 같을 등자겠죠. 온도가 이렇게 동일하다. 그리고 요 세로 얘네들은 어때요? 열량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없다는 거니까 얘네들을 뭐라 한다? 단열이라고 합니다. 얘들을 단열. 끊을 단자거든요. 단열. 열의 이동이 없다. 단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온도와 열량 그래프인데, 이 친구를 뭐로 봐도 된다? P, V 그래프로 봐도 됩니다. P는 뭐다? P는 압력이다. V는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보세요. 압력은 지금 뭐예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어때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팽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온 팽창이고, 반대로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일정한데 지금 V,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압축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등온 압축입니다. 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압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열, 압축. 그럼 이 친구는 반대로 지금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팽창하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그림과 한번 연관시켜 봅시다. 이 단열 압축이라는 게 이 그림에서 뭐다? 급수펌프입니다. 급수펌프. 그리고 급수펌프 다음에 뭐죠? 급수펌프 다음에 보일러를 가니까 여기가 뭐다?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보일러. 자, 그래서 보일러를 지나서 어디로 가죠? 터빈으로 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다? 터빈.
그리고 터빈을 지나서 복수기로 가니까 이 친구가 뭐다? 예, 복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이클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랭킨 사이클인데요. 이 친구는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런 이상적인 사이클에서 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부분. 자,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요. 이 랭킨 사이클에서는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다? 단열 압축이면서 급수 펌프를 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 부분은 바로 이 직선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바로 뭐겠어요? 등온 팽창 보일러를 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세로는요, 여기서 뭘 뜻하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뜻하는 거고, 이 친구는 뭐다? 예, 단열 팽창이면서 터빈을 뜻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은 뭐죠? 여기서 요 부분이 되고, 이 친구는 뭐다? 등온 압축 복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카르노 사이클이랑 다른 부분이 어디죠?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두 부분. 네, 요 두 부분은 일단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가열이거든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등압,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등압 요 두 부분은 뭐다? 등압 가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여기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보일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뭐다? 보일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일러가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등압 가열이고 여기는 등온 팽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를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앞서 봤던 지금 보일러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요? 과열기를 지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열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 펌프를 지나서 보일러를 지나서 여기는 어디다? 바로 과열기를 뜻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요 부분, 자, 요 노란색으로 요 부분, 요 면적이 뭐냐면은 바로 일한열량입니다. 일한열량. 여기도 뭐야? 여기도 일한열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요 넓이는 뭐죠? 요 넓이는 뭐다? 손실된 거겠죠. 그러니까 버린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실된 열량. 여기도 똑같이 뭐다? 손실된 열량, 버린 열량.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생 사이클과 제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생 사이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자, 뭐가 추가되냐? 짠,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네, 추가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급수 가열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을 가열시켜 주는 건데요. 터빈에 있던 증기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증기를 추출해가지고 여기 급수 가열기로 가서 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 물을 데파 놓는다 벌써. 그러니까 물을 일부러 좀 뜨겁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보일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좀 뜨거운 물에 끓이면 바로 빨리 끓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끓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터빈에서 증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추출, 그러니까 축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이한다는 게 이제 빼낸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증기 터빈의 팽창 도중에 증기를 추출하는 형태의 터빈은 뭐다? 증기 추출하는 거구나. 축이 터빈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열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열 사이클입니다. 제열 사이클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봅시다.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터빈에서 이번에는 증기를 가지고 와서 보일러에서 이렇게 데파주는 겁니다.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뿐만 아니라 보일러도 이렇게 뜨겁게 해줘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뭔가요? 자, 이 친구는 뭐세요? 제열기도 있고 급수가열기도 있어요. 야, 그럼 뭐다? 간단합니다.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두 개 같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얘의 효율은 어떨까요? 재생, 제열, 사이클의 효율은 재생 사이클보다, 그리고 제열 사이클보다 당연히 더 좋겠죠. 한 개씩 했다는데 두 개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재생, 제열 사이클의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풀어드렸던 기출문제 해설에 있어서 제 설명이 혼란이 될 만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찍어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는 세 문제가 전부 다 기출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효율이 높은 이상적인 열 사이클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디어란 열 사이클은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열 효율이 좋은 사이클은 이라고 묻는다면 요럴 때는 이제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열 사이클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걸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노 사이클은 이제 현재 실존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니까 요렇게 물으면은 이상적인 열 사이클 요렇게 안 묻고 그냥 가장 열 효율이 좋은 사이클을 묻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다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의 열 사이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은 이 문제 또한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이라고 선지해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다 카르노 사이클이 답이 됩니다. 네, 혼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열기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제열기란 친구는 터빈에 있는 증기를 가져와서 이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열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증기를 가열한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줍니다. 이 그림을 주고 얘가 뭐냐? 당연히 급수가열기가 있으니까 뭐다? 재생 사이클이 될 것이며, 또한 이 친구도 그림을 이렇게 주고 얘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제열기가 있으니까 적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열기가 있으면 제열 사이클이고 제열기가 없으면 뭐 재생 사이클이겠죠. 급수가열기를 굳이 안 외워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림이 나오는데 정말 쉽게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는 거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자잘한 단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일러 급수 중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 보일러 열전도와 물의 순환을 방해하면서 내면의 수관벽을 과열시켜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치과 가시면은 스케일링을 항상 받게 됩니다. 스케일링이 뭐 하는 거죠?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염류등이 굳어서 내벽에 부착됐다. 마치 치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스케1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뭐라 한다? 스케1이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탈기기입니다. 탈기 뭐야? 기체를 탈락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시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절탄기입니다. 이 절탄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급수펌프에서 보일러로 가죠.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급수펌프를 보일러로 가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한다? 미리 예열을 시켜 놓는 거예요. 미리 따뜻하게 뜨겁게 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미리 예열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화력발전소는 앞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석탄이나 기름, 연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뭐가 돼요? 당연히 연료가 되는 거고 이 연료를 통해서 결과값,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력부터 볼게요. 입력의 연료, 이 H는 히트죠. 히트니까 뭐예요? 발열량이 됩니다. 이 친구는 발열량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단위겠죠.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kg당 얼마만큼 열량을 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M은 뭐다? M은 질량이 되는 거겠죠. 어떤 연료의 질량이 되는 건데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왜 킬로그램이 돼야 될까요? 자, 여기서 킬로그램을 삭제를 해줘야 킬로칼로리가 남아서 이게 열량이 되기 때문에 연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위에는 출력인데 전기겠죠. 자, P는 뭐예요? 자, P는 여러분들 아시는 다 이 전력이라는 겁니다. 전력의 단위는 뭐다?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T는 뭐다? T는 시간이죠. 자, T는 시간인데 얘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T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전력량이라고 되는 겁니다. 와트, W라고 이렇게 전력량이 되는 거고, 이 친구의 단위를 어떻게 한다? 킬로와트 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곱한 거죠. 예, 요거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발열량이라고 했습니다. 발열량 5000kcal kg 발열량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석탄 10톤, 석탄의 질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다? M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400kWh라고 했으니까 얘는 P와 T를 곱한 값이 될 것이며 결국 W 전력량이 될 것입니다. 이때 열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열 효율은 앞서 식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죠. 입력이 뭐다? M H 분의 860 P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H는 뭐죠? 5000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M을 곱해야 되는데 킬로그램을 없어줘야 되기 때문에 10톤을 어떻게 해준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서 이 친구는 뭐가 되고 킬로그램으로 바뀌고 이 킬로그램 날아가니까 입력 부분은 킬로칼로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위에 부분은 860에다가 PT를 곱해야 되는데 PT 곱한 그냥 와트 값이 와트가 아니라 전력량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2400kWh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00까지 곱해주면은 이 문제 풀이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은요, 바로 핵분열의 과정입니다. 바로 핵이 어떻게 된다? 핵이 분열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 우라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우라늄이라는 친구한테 중성자라는 친구가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B와 C로요. 이렇게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중성자들이 원래는 한 개였는데, 한 개보다 많은 2개에서 3개가량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지금 B, C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A라는 친구와 그리고 B 더하기 C랑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감소한 질량이 어디로 갔냐? 요 감소한 질량이 바로 이 에너지로 갔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질량이 감소했고 이 질량이 감소한 게 어디로 갔다?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천재죠. 이 친구랑 안 되죠. 이분께서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 해가지고 요 쉽게 말해서 요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에너지죠. 에너지를 질량 M 이렇게 갖게 넣었는데 여기에 뭘 곱해준다? C의 제곱. 요 C는 뭐냐? 바로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 곱하기 10의 8승의 값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를 제곱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1g을 써더라도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 그러니까 적은 양을 써더라도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한번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한번 돌려봅시다. 네, 이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이 에너지로 뭘 하냐? 자, 물이 있습니다, 물. 자, 이 에너지를 통해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되겠죠? 이 증기를 어떻게 된다? 증기가 되겠죠? 이 증기 가지고 바로 이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뭘 돌린다?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증기들 다시 어떻게 한다? 복수기를 통해서 이 복수기죠.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물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화력발전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전 때 말씀드렸죠. 이 보일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물을 끓인다고 했죠. 원자력 발전도 똑같이 에너지를 통해서 그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발생을 하고 이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터빈이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증기가 복수기를 통해 다시 복귀한다. 물로. 이렇게 물로 복귀시키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화력 발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이 보일러가 아니라 원자로가 되겠죠. 네, 바로 이제 원자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런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은 원래 그 화력 같은 경우는 증기가 바로 터빈으로 가는데 요런 장치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교환기라는 장치예요. 열교환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여러분들 이제 원자력 발전하시면 방사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사능을 얘가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열만, 우리가 필요한 열만, 그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교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열교환기를 통해 필요한 열만 이렇게 터빈으로 가서 발전기를 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감속제라는 친구입니다. 감속제, 딱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감속, 속도를 어떻게 돼요? 속도를 감속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중성자가 우량음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에너지와 함께 또 중성자 세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 중성자 세개는 뭐 하겠어요? 네, 이 중성자 세개는 뭐 가만히 놀겠습니까? 안 놀겠죠. 이 친구도 또 뭐야? 근처에 있는 또 우량음을 찾아가서 또 쳐 박습니다. 그럼 또 박으면은 또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세 개가 또 우량음을 받고 그럼 또 세 개가 나오고 이게 계속 말도 안 되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뭐라 한다?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친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요. 바로 고속. 네, 고속 중성자.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매우 빠른 친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속도만 더럽게 빨랐지 얘를 맞춰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못 맞춰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속도를 감속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감속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뀐다?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이 친구를 뭐라 한다? 열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꿔주는 게 뭐다? 바로 이 감속제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뭐 특징하기 전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중성자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가져야 중성도 속도를 잘 감소시킬까요? 당연히 감속되는 정도가 큰 게 좋겠죠. 감속되는 정도가 큰 것을 사용해야 된다. 큰 것을 사용해야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성자의 흡수하는 정도. 중성자를 흡수하는 정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이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얘 속도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 얘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죠? 흡수는 하면 안 되죠. 이거 흡수하면 에너지 쓸 때가 이거 어떻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냉각제입니다. 냉각제는 뭐냐? 원자로 내에 발생열을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이렇게 에너지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물을 어떻게 한다? 증기로 발생시켜서 이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걸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물을 증기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죠? 바로 여기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냉각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내에 발생열을 외부로 빼내는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제어봉입니다. 여기도 이름에 답이 있어요. 제어를 시킨다. 도대체 어떤 친구를 제어를 시킬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성자가 이렇게 때려서 우라늄이 됐고, 그렇게 우라늄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또 중성자 세 개가 나와서 이 중성자 세 개가 또 우라늄을 때려가지고 또 우라늄이 때리면 또 중성자 세 개가 나오고 그 세 개가 또 때려서 또 때리고 계속 때리면 이게 적당히 해야지.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자 폭탄이 되니까 적당히 해줘야 얘가 그걸 막아준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 중성자가. 중성자를 어떻게 해준다? 제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를 시끄면 좀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연쇄 반응이 연달아 일어나면은 원자 폭탄이 되니까. 그래서 제어를 해준다. 그러니까 얘의 특징이 뭐다? 중성자를 어떻게 해요?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물질이어야겠죠, 당연히.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오본과 관련해서 이 독작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독작용. 이 독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과, 유, 불, 급.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오봉이 이거 적당히 흡수해야지.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얘가 적당히 흡수해야지. 뭐 다 흡수해. 다 흡수하니까 이게 뭐 얘가 부딪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중성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용률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바로 독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답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어봉은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어봉에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붕소, 하프늄, 그리고 카드뮴이 있거든요. 요 세 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꽤 많이 묻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오냐. 여러분들 이제 치킨 중에서 BHC 치킨 좋아하시죠? 네, 그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B가 붕소, H가 하프늄, C가 카드뮴, BHC 나오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 연료 구비 조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어떤 연료가 좋은 연료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감속제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감속제. 그럼 어떤 연료가 좋은 연료일까요? 자, 첫 번째. 감속제를 떠올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를 어떻게 한다? 빨리 감속시킬 수 있어야겠죠. 아까 고속 중성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너무 빨라서 우라늄을 못 때리니까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니까 빨리 감속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써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안 됩니다. 중성자를 얘가 에너지를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흡수를 시킨다. 이런 거는 제오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다?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작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핵 연료기 때문에 열 도전율이 어때요? 높고 당연히 뭐 내 부식성 부식이 잘 안 되겠죠. 내 방식, 내 방사 이게 어때요? 우수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때야겠어요? 무거우면 운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 가벼워야겠죠. 그리고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오밀조밀해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밀도는 어떻다? 밀도는 높아야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정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비등수형입니다. 영어 약자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영어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 적혀 있잖아요. 비등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WR이구나. 야, 이거 뭐 정말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뭐다? 열 교환기가 뭐하다? 열 교환기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열 교환기가 뭐였지?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열 교환기는요, 여기 바로 열 교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화력 발전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 중 비등수형의 원자로의 특색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등수형이니까 BWR이라는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B니까요. 자, 열 교환기가 어떻다고 했어요? 열 교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교환기가 필요하다. 뭔 개소리입니까?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등수형에 어떤 물질을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봐. 첫 번째, 농축 우라늄. 그리고 경수입니다. 경수가 뭡니까? 경자가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운 물입니다. 요거 두 개 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비등수형은 저농축 우라늄과 경수를 쓴다. 자, 그 다음 가압수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압수형 도대체 뭐야? 자, 여러분들 압이 뭐죠? 압입니다. 압은 압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ressure, 이 정도는 단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PWR이 되는 겁니다. pressure.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도대체 뭐를 사용하나 봤더니 뭘 쓴다? 똑같습니다. 농축 우라늄. 그리고 경수를 또 씁니다. 가압중수형입니다. 가압중수형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야, 이거 또 영어 좀 그만해라. 하지만 여러분들 한글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압이 뭐죠? P라고 했죠. 압력이라고 했죠. P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한자가 뭐 있어요? 가운데 중. 가운데겠습니까? 무거울 중.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영어 어떻게 해요? heavy. heavy죠. 그렇기 때문에 H입니다. 자, 따라서 뭐다? PHWR은 그냥 붙여주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PHWR이 뭐다? 가압 중수형이 되는 겁니다. 프레셔 헤비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도 나와 있죠. 뭘 써요? 당연히 중수를 쓰겠죠. 중수를 씁니다. 중수. 자, 그리고 우라늄은 우라늄인데, 야, 얘는 좀 고급스러워요. 천연 우라늄을 씁니다. 천연 우라늄.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속 증실로 보겠습니다. 이 고속 증식로도 그 영어 철자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자, 고속. 야, 속도 빠르다. 영어로 뭐라 합니까? fast. fast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F가 되는 거고요. 얘는 FBR이라고 합니다. 예, FBR. 어쨌든 간에 F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fast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얘는 뭘 쓴다?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증식비라는 수치가 1보다 크다.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면은 두세 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 이상, 운 좋으면 3문제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